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여러분, 바람피운 배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가정 깨지고 이혼하는 거? 애들이 알아서 애들 망가지는 거? 자기 부모님이나 뭐 친정이나 처가나 뭐 시댁이나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불륜도 지들 딴에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저 섹스에 미친 것들, 저 꼴값 떨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들 딴에는 로맨스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다 먹어가지고 연애를 하는 작자들도 마치 무슨 20대, 10대 후반 이런 애들이 연애하는 것처럼 손편지를 쓰고 뭐 각서를 써주고 막 커플링을 나눠갖고 이러면서 남들 하는 거는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들 딴에는 사랑이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 먹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늦게 만난 만큼 오래오래 사랑하자. 우리가 왜 이제야 만났을까? 내가 너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나타났어? 하면서 지들 딴에는 막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로맨스 소설을 쓰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상간자 박살을 내고 소송을 해서 상간자를 떼내려고 할 때 네가 내 뒤통수를 치네, 왜 일을 크게 벌리냐, 걔가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둘이 깊고 그만큼 사랑할수록 지랄 발광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랄 발광이 거셀수록 요것들이 그만큼 깊구나, 요것들이 되게 떨어지기 싫어하네, 그리고 내 배우자가 지랄 발광을 하는 거는 상간자가 그만큼 이 사람을 떠나가려고 하는 거일 때 지랄 발광이 심해져요. 만약에 상간녀가 나 당신 와이프 무서워서 이제 나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나 내 남편한테도 걸릴까봐 너무 무섭고 당신 그냥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하면 남편이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물건 집어 던지고 때리고 하면서 상간녀 소송 취하해라, 왜 상간녀 건드리냐 하면서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지랄 발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지랄 발광하면 진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나한테 완전 정이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지금은 집에 들어오고 생활비는 주는데 내가 계속해서 상간녀를 치면 남편이 집도 나가고 상간녀한테 완전 붙어가지고 생활비도 끊을 것 같다. 난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냥 상간녀 소송도 취하하고 싶고 상간녀 더 이상 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지랄 발광을 할수록 걔네가 깊다는 거고 떨어지기에 임박했다는 거니까 지랄 발광하면 할수록 상간녀를 더 치셔야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끊어 놓으셔야지 이때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들은 더 붙고 상간녀에게는 남편이 전지전능한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와서 물건 집어 던지고 와이프 협박했더니 진짜 소송 취하했다? 그러면 남편은 진짜 아내분을 더 소나기에 넣고 좌지우지 할 것이고 상간녀도 아내분이 더 우스워지겠죠. 그러니까 더 붙어 먹습니다. 더 오래 갑니다. 절대 취하해주면 안 되고 상간녀를 더욱더 박살내셔야 됩니다. 또 바람피운 배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밥줄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간자를 박살내고 상간녀 소송을 하고 했을 때 배우자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죠. 야, 그년 보통 아니야. 걔 완전 미친년인데 나 회사 찾아와서 나 개망신 준다고 지금 난리야. 너 나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할래? 너 나랑 이혼해도 애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내가 직장 잘리면 너 양육비 못 주는데 괜찮겠어? 그리고 그 집 남편 보통 아니래. 그 집 남편이 네가 그년한테 가서 했듯이 그 집 남편이 나한테 와서 멱살 잡고 난리치면 어떡할래? 너 그 집 왜 찾아갔어? 그 집 남편도 우리 집 찾아와서 애들 보는 데서 나 두들겨 패고 그러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러면서 상간녀 친 것에 대해서 막 지랄 발광을 떨면서 그러지 말아라, 나 직장 잘린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은 저 여자 남편이 나를 협박하고 있다, 나 직장 잘리면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둘이 같은 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 엄마 아빠잖아, 애들 생각하면 나 직장은 다녀야 되잖아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집 남편이랑 그 여자가 남편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사실 까놓고 보면은 그 집 여자나 그 집 남편이나 이 남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악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집 남편은 이 불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설레발을 치면서 그 집 남편이 알면 어떡할래, 그 집 남편이 나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나를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간녀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서 맞소송 할 거다, 맞소송해서 네 남편 직장으로 내가 소장 보낼 거다, 네 남편 직장도 잘려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상간녀가 내 남편 직장에 와서 깽판을 놓거나 상간녀가 상간녀 남편에게 알려서 내 남편한테 소장을 보내고 막 망신을 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저희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가보시면요. 상간녀 남편 연락처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상간녀 남편이 모르고 있어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상간녀가 막 도망을 가가지고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상간녀 남편이 우리 남편을 해코지했습니다 하는 글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상간녀가 미치지 않고서야 지가 바람 피워가지고 상간녀 소송 당했다. 당신도 저 사람 혼내줘라 라고 지가 지남편한테 얘기를 한다? 그런 경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요. 또 상간녀가 내 남편 미쳐가지고 내 남편 회사에 와서 깽판을 친다? 그거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상담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간녀도 자기 얼굴에 똥칠하고 싶지는 않아 하거든요. 자기 얼굴에 상간녀라고 쓰고서는 와가지고 깽판을 부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애초에 걱정을 하시면 안 되죠. 특히 이제 남편이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뭐 공기업 다니는 분들, 이런 분은 아내를 이렇게 협박을 해요. 야, 이거 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상간남 소송 당하면 나 직장 잘려, 나 승진 못해, 막 이렇게 아내를 막 협박을 하면서 부어 삶으려고 그러는데 그럴 일 거의 없어요. 이제 상간자 중에 교사거나 공무원이거나 이런 경우 저는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 공공기관에 알려도, 내가 뭐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뭐 어디에 탄원서를 쓰고 해도 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한테 전혀 타격이 없어서 업장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지, 뭐 불륜했다고 해서 잘리고 이런 일은 요즘 거의 없거든요. 다 사생활이라고 치부하고.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교사들이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교실에서 섹스를 했는데도, 그게 발각됐는데도 이 사람들 안 잘렸거든요. 그 정도로 공무원이 철밥통인데 무슨 뭐 상간남 소송 당했다고 해서 뭐 어쩌다고 해가지고 잘리고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 남편이 나를 협박하는 것이지 남편이 그들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한패다. 나는 나 혼자 싸우는 거지 남편과 내가 한편이 아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생활비 끊을까봐 걱정돼서 남편 직장에는 최대한 타격이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은연중에 남편에게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거를 딱 캐치해가지고 생활비 가지고 들들들들 볶으면서 아내분의 손발을 잘라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생활비는요,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생활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상간녀와 아주 깊어져서 이혼하고 싶어서 나에게 이혼하자고 협박을 할 때 생활비를 끊는 것이지, 내가 상간녀를 박살을 냈더니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걔네들이 깊으니까 나한테 생활비를 끊을 정도로 이혼하고 싶다는 거지, 절대 내가 무엇을 해서 남편이 화가 나서 나한테 생활비를 끊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생활비 끊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생활비 끊으면 나는 상간녀를 더 칠 것이고, 아니면 애 들쳐업고 가가지고 남편 직장에 들어눕거나 남편 직장에 인사팀에 알려가지고 나한테 생활비를 주게끔 만들거나,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남편을 협박하면서 나아가야지, 아이고 남편이 생활비 끊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 해가지고 이 불륜을 절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으시고 남편이 두려워하는 것, 상간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 이게 끝나거든요. 남편이 두려워하는 것,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는 거, 직장 잘리는 거. 여자도 마찬가지죠. 와이프가 바람이 났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뭐 애들이고 뭐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 눈에는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와이프 돈줄 끊고 상간남 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핵심은 그거예요. 내 배우자를 상대하지 말고 상간자를 상대하라는 거. 내가 배우자에게 뭘 해도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상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만이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건 이 사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간자를 상대하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많은 분들의 경험담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